우리는 죽음이 일시정지 상태에 있던 62,580명에게 치명적인 자정의 종소리가 울린 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 몰두하느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 즉 이런 변화된 상황이 석양의 집, 병원, 보험회사, 마피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하는 문제를 더 적절한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미루어 놓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생각을 해볼 시간이 되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 준 영향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것이 나라 사람들 다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 종교의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첫 번째이자 우리가 알기에는 유일했던 지상에서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야 한다면 이 나라 외에 다른 곳에서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어쨌든 먼저 석양의 집부터 시작해 보겠는데 이곳 분위기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비슷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설명했듯이 입주자의 지속적인 순환이 이런 시설의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죽음의 귀환은 각각의 시설 운영자들에게 기쁨과 새로운 희망의 이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죽음이 보낸 유명한 편지를 텔레비전에서 낭독하면서 시작된 최초의 충격 뒤에 관리자들은 즉시 계산을 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이 예상치 못한 정상으로서의 귀환을 축하하려고 한밤중에 샴페인도 적잖이 마셨다.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상스러운 무관심과 경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 드러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안도감, 그동안 갇혀있던 감정들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였다. 잠긴 문 안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상황이라고나 할까.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적어도 샴페인 특유의 시끄럽고 경솔한 과시, 코르크가 뽕 하고 빠지고 잔이 흘러넘치는 과시는 피했어야 한다고. 신중하게 포트 와인이나 마데이라 한 잔을 마시든가 커피에 꼬냑 한 방울이나 브랜디를 약간 넣어 마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축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에 사로잡힐 때 정신이 얼마나 쉽게 몸의 고삐를 놓아버리는지 잘 안다. 또 묵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늘 용서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다음날 아침 관리자들은 유족을 불러 사망자를 데려가게 했다. 그런 다음 환기를 시키고 시트를 갈았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앉아서 잠재적인 고객의 명단을 살피고 신청자들 가운데 가장 유망한 사람들을 골랐다. 모든 면에서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똑같이 고려해 줄 만한 이유들 때문에 병원 관리자들과 의대 수업의 분위기도 하룻밤새 좋아졌다. 앞서도 말했듯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병이 마지막 또는 그 최종적 단계에 이른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던 질병 분류학적 상태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단계에 이른 환자들 다수가 이미 가정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 가엾은 사람들이 어디서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물었다. 그럼에도 알려진 친척도 없고 석양의 집에서 요구하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공간의 여유가 있는 곳이면 병원 어디든 꽉꽉 채우고 있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훌륭한 기관의 관리가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럴 거라고 여겨온 것과는 달리 복도가 아니라 헛간이나 다락에 들어가 있었다. 이 환자들은 그곳에 한 번에 며칠씩 들어가 있곤 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의사나 간호사들 말대로 그들이 얼마나 아프건 어쨌든 죽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죽었다. 밖으로 가져가 묻었다. 이제 병원의 공기는 여전히 에테르, 요오드, 방부제 냄새가 빠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산의 공기처럼 순수하고 맑아졌다. 이곳 사람들은 샴페인병을 따지는 않았지만 관리자와 병원 의사들의 행복한 웃음은 영혼에 바르는 연고와 같았다. 간호를 담당하는 여직원들을 보는 남자 의사들의 눈에 전통적인 약탈자의 번득임이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상. 이 말의 모든 의미에서 정상이 회복되었다. 명단의 세 번째인 보험회사에 관해서는 아직 할 말이 많지 않다. 보험 증권에 도입된 변화, 앞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변화에 비추어 현재 상황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전한 땅을 디딘다는 확신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디디게 되면 무엇이 되었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작성된 계약 양식 밑에 새로운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미래는 신에게 속한 것이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80살이 된 피보험자, 즉 그들이 이미 손에 확실하게 쥐고 있는 새는 여전히 사망자로 간주할 것이다. 2마리가 더 그물로 떨어질지는 내일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마와 깊고 푸른 바다 사이,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 바위와 단단한 땅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험 업무상의 사망을 85, 아니 90까지 높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로는 물처럼 맑다. 사람들이 그런 나이에 이르면 힘들 때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고 그런 친척이 있다 해도 너무 늙어 어차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상승 때문에 퇴직연금의 가치도 실질적으로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보험회사가 각각의 계약을 무효로 간주할 만한 최선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건 비인간적인 짓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한다. 사업은 사업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시 반박한다. 그 결말이 어떨지 나중에 보기로 하자.